여군들이 술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강 하사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좀 웃어봐. 여자가 웃어야 예쁘지. 강 하사, 옆에 좀 앉아봐. 오늘 특별히 내가 술 한 잔 따라줄게. 회식 자리마다 반복되는 노골적인 발언들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그들에게는 군대 문화였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의 고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부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대에 배치된 류이현 하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 생활의 기록이 아닙니다. 강지윤 하사는 조용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내며 고통을 숨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 끊임없는 언어적 폭력이 일상이 된 곳.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야 한다.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되는 세계에서 동료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나선 한 사람의 여정.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침묵하며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책임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부사관학교 수료식 날,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라 군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동안 저는 모자를 단단히 쓰고 28연대 작전지원대 정문을 지났습니다. 류이현 하사, 육군 부사관학교 수석 졸업. 하지만 이곳에선 그저 평범한 초임 하사일 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제8사단장 류영섭 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신분을 숨기는 건 제 선택이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도착한 첫날부터 느껴졌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것이. 하사는 오늘부터 3일 연속 야간 당직입니다. 박태훈 중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하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저는 3번이나 연속으로 들어갔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초임이니까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직실 불빛이 희미한 밤, 창문 너머로 빈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과 현실은 달랐어요. 교범에는 공정한 업무 분배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론 달랐습니다. 손에 든 업무 리스트가 길어졌어요. 보고서 작성, 교육자료 준비, 심지어 다른 간부들의 업무까지. 류하사,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놔. 류하사, 회의실 준비는 됐어. 여자가 꼼꼼하니까 이런 건 잘할 거야.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도록 타자를 치고 다른 사람들이 가고 난 빈 사무실에서 불빛만 함께했죠.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강지윤 하사와는 첫날부터 친해졌습니다. 같은 여군, 같은 초임. 강지윤 하사는 말이 적고 조용했어요. 때론 그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죠. 야간 당직이 겹칠 때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웃어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현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강지윤 하사의 질문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겨내야 다음 사람들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대 생활 첫 주 저는 이미 2배의 업무와 3배의 당직을 소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군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선 군인이기 전에 여자로, 막내 하사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군 생활일까?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는 동안 저는 그저 참고 또 참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요. 부대 배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다른 하사들은 퇴근하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음날 훈련 계획을 준비했죠.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류 하사, 이 장비 점검부터 해놔야겠어. 여자가 손이 섬세하니까 이런 건 잘할 거 아냐.
박태훈 중사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깨물었어요. 장비 수리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튀는 사람, 협조 안 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되는 업무 지시들. 주말에도 밤에도 쉴 수 없었어요. 류 하사,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놔. 교육계획서 마감인데 류 하사가 좀 도와줘. 여기 서류 좀 정리해놔. 하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 당연함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왜 제게만 이런 일이 당연한 걸까요? 그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여자라서 하사라서. 두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곳이었습니다. 송명호 상사는 더했죠. 류 하사, 내 차 세차 좀 해줘. 업무 배울 기회라고 생각해. 세차가 어떤 업무인지 묻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웃으면서 차 키를 받았죠. 강지윤 하사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 하사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됐죠. 괜찮아요? 물었더니 강지윤 하사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군대니까요. 짧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퇴근 후 숙소에서 군복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부사관학교에서 꿈꿨던 자신감 넘치는 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그곳에는 지친 여자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일도 대위의 목소리였어요. 류 하사, 부대로 좀 나와. 내가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는데 찾아서 스캔 좀 보내줘.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군인의 길인가? 교범에서 배운 책임감과 의무는 이런 뜻이었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지만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군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해 텅 빈 건물에서 혼자 서류를 찾고 스캔하는 동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견뎌야 했죠. 적어도 지금은. 강지윤 하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아침 점호부터 퇴근 시간까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여군 초임이라는 이유로 가까워졌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관계였죠. 그날 저녁은 부대 회식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송명호 상사가 술을 따르라고 손짓했어요. 강지윤 하사와 제게만. 여군들이 술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웃으며 하는 말에 다른 간부들도 동조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술병을 들었어요. 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지만 표정 관리가 먼저였습니다. 강 하사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좀 웃어봐. 여자가 웃어야 예쁘지. 박태훈 중사의 말에 강지윤 하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회식이 무르익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언어적 농담과 함께 어깨를 툭툭 치는 신체 접촉도 시작됐죠. 강지윤 하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군대 문화라며 웃어넘겼을 뿐이었죠. 강 하사, 옆에 좀 앉아봐. 오늘 특별히 내가 술 한 잔 따라줄게. 최일도 대위의 말에 강지윤 하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강지윤 하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괜찮아요. 그냥 익숙해져야죠. 강지윤 하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윤 하사가 출근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숙소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비상키를 받아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강지윤 하사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얕은 상처였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그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견디지 마요. 참지 마요. 이건 우리가 견뎌야 할 일이 아니에요. 속삭였지만 강지윤 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로 그녀가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교범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책에 쓰인 규정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지윤 하사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박태훈 중사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강 하사 자리 비었으니 류 하사가 업무 다 맡아.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분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곳이었어요. 강지윤 하사처럼 저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무너질 테니까요. 강지윤 하사가 의무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업무는 더 많아졌어요. 강지윤 하사의 일까지 제게 떠넘겨졌으니까요. 하루 종일 서류와 보고서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텅 빌 때까지 일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 눈은 뻑뻑했고 손목은 아팠어요. 그때 박태훈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류 하사, 내일 있을 감사 자료 다 정리했어. 아직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저 하겠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태훈 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벌써 끝냈어야지. 하사 주제의 일도 제대로 못해.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어요. 쨍그랑하며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다 보니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태훈 중사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캐비닛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변명하지 마. 일 못하면 군대 나오지를 말았어야지. 여자는 원래 군대 올 게 아니야. 박태훈 중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무섭고 화가 났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 마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태훈 중사가 나가고 난 후 온몸이 떨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군복은 구겨졌고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분이 걸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이연아, 무슨 일이야?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부대가 썩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어요. 헌병대가 덮으려 합니다. 여자 간부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지윤 하사는 자해를 시도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실망했을까 두려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약하게 보일까 걱정됐어요. 이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내 말을 다 들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숙소로 가서 쉬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와주실까? 아니면 군인답게 이겨내라고 하실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지훈아, 이연 부대의 훈련 명분으로 다녀와라. 아침 점호를 마친 후 최일도 대위가 공지했습니다. 오늘부터 26연대에서 훈련 파견 장교가 일주일간 우리 부대를 견학할 예정이다. 모두 평소처럼 근무하도록.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류지훈 대위, 제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오빠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표정하게 격리했습니다. 류지훈 대위입니다. 26연대 작전장교로 근무 중이며 연대장 지시로 훈련 체계에 견학차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제 오빠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저 훈련 파견 장교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오빠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석적이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곳에 온 이상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부대 곳곳을 관찰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훈련 일정을 검토하고 생활관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당직 일지도 확인했죠. 제가 다른 하사들보다 당직을 더 많이 서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거예요. 셋째 날, 박태훈 중사는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류 하사, 이거 복사해놔. 그리고 내 차 열쇠 여기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세차장 다녀와. 고개를 숙이고 열쇠를 받는 순간 류지훈 대위가 나타났어요. 중사님, 지금 하사에게 무슨 지시를 하신 겁니까? 박태훈 중사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업무상 필요한.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지시 같은데요. 군대에서 개인 차량 관리를 부하에게 시키는 건 규정 위반 아닙니까?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태훈 중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건 원래 다 하는 거예요. 대위님 부대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저희 부대에서는 규정대로만 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은 절대 없습니다. 오빠의 대답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날 저녁 오빠는 부대 일과 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죠. 그때 박태훈 중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듯 했어요. 류 하사, 아까 보고서 마감했어. 확인해보니 안 올라왔던데. 박태훈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금 올렸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태훈 중사가 제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그 순간 류지훈 대위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거예요. 오빠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박 중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사를 폭행하는 건가요? 오빠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태훈 중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방금 제가 명백한 폭행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오빠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박태훈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위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아버지, 이현이 말이 사실입니다. 부대 내 갑질과 폭행이 만연합니다. 여자 간부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8사단장이 갑자기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아침부터 부대는 술렁였습니다. 사단장 순시는 보통 몇 달 전부터 계획되는 일인데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모두가 당황했어요. 최일도 대위는 부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사단장님이 오후에 방문하신다. 모두 근무복 단정히 입고 부대 청소부터 철저히 하라. 모두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단체로 대청소를 하고 문서들을 정리했어요. 박태훈 중사는 어제 일을 의식했는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빠 역시 평소처럼 냉정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류영섭 소장, 제 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전 부대원이 일렬로 서서 격려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나갔어요. 회의실로 이동한 아버지는 전 간부를 집합시켰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테이블 앞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 간부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다.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굳어졌습니다. 최일도 대위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아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무너진 인식이 낳은 결과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 부대에서 여자 간부들에게 불공정한 업무 분배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간부들의 폭행과 갑질도 있었다고. 박태훈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송명호 상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그들에게 멈췄습니다. 군대는 규율과 책임이 기본이다. 그 규율이 무너지면 군 기강도 무너진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단단히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에 헌병대와 감찰실을 투입하겠다. 모든 간부 면담, 모든 문서 검토, 모든 증언을 듣겠다. 최일도 대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 군대에서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다. 계급의 차이가 존중의 차이로 이어지는 곳이 되어선 안 된다. 그 순간 아버지와 제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희롱, 폭행 등 모든 행위가 밝혀질 것이다. 책임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는 곧장 헌병대장과 감찰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의실에 머물며 계획을 세웠어요. 부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빠르게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사단장의 방문 다음 날부터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헌병대와 감찰실 요원들이 들어와 사무실마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부대원 한 명씩 불러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감찰장교 앞에 앉았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류 하사, 이 부대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불공정한 업무 분담, 야간 당직 과다 배정, 사적인 심부름, 언어폭력, 그리고 박태훈 중사의 폭행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당직 일지를 보니 류 하사는 다른 하사들보다 3배 이상 많은 당직을 섰더군요. 감찰 장교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여자라는 이유로, 초임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지윤 하사가 보였습니다. 의무실에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어요. 눈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감찰조는 철저했습니다. 생활관을 수색하고 사물함을 열고 회식 장소를 방문했어요. 전자일지와 문서 기록, 심지어 단체 채팅방 기록까지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지윤 하사도 면담을 마쳤습니다. 감찰실에서 나오는 그녀의 눈은 맑았어요. 오랜만에 본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현 씨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정말요? 용기 내기 어려웠을 텐데.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여자 후임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고발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류영섭 소장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과 부조리가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입가에 일말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지윤 하사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류희현 하사에 대한 반복적 언어폭력과 업무 전가,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의 행위가 모두 증거와 함께 확인되었다. 최일도 대위, 박태훈 중사,
송명호 상사를 포함한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직감했을 거예요. 박태훈 중사의 폭행 행위는 영상 증거로 확인되었다. 영창 30일에 처하고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박태훈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어요. 송명호 상사와 최일도 대위는 직무유기와 부하관리 소홀, 갑질 조장으로 각각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아버지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처벌을 발표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몇몇은 항의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시선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 군인은 규율과 책임, 그리고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서 큰 의미를 느꼈어요. 잘했다는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고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징계 발표 후 한 달, 부대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분위기였어요. 예전의 긴장감과 억압은 사라지고 묘한 균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점호에서 만나는 간부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류 하사, 오늘 업무 분담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 부임한 작전 장교의 말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사의 의견을 묻다니.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직 일정표도 공정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하사들이 동일한 횟수로 당직을 섰습니다. 여자라서, 초임이라서 더 많이 배정되는 일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함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죠. 병사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여자 하사를 보면 수군거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병사는 교육 시간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사님, 이 훈련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강지윤 하사는 심리치료를 받은 후 복귀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종종 퇴근 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현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강지윤 하사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여자 간부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새로 배치된 여자 하사 2명은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류영섭 소장은 높은 곳에서 훈련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왠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경례를 붙이고 인사했습니다. 사단장님, 류 하사.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하고 있다. 그 세 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어렴풋이 들었어요. 진짜 강한 군대는 책임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부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고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첫걸음은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소와 같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해질녘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제 군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계급장이 자랑스러웠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사관학교 졸업 때 아버지가 몰래 넣어주신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닌 마음가짐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류영섭 소장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하사였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걸어나갈 것입니다.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저 역시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 다음 세대의 군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군인이 된 진짜 이유니까요.